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하나씩 함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답안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한글을 실행시킨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기본 글꼴을 설정하는 것과 용지 여백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실행시킨 후에 용지 여백 설정부터 할 건데요. 자,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는 쪽 탭에 있습니다. 쪽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 편집 용지 메뉴고요. 단축키는 F7입니다. 그래서 용지의 종류가 A4이고 용지 방향이 세로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용지 여백은 위쪽부터 입력해 나갈 건데요. 다음 여백으로 이동할 때는 탭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여백 10mm고요. 자, 탭키 눌러서 이제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아래쪽 10mm고요. 다시 탭키 눌러서 왼쪽 11, 그리고 오른쪽 11, 다시 또 탭키 눌러서 머릿말 10이고 탭 눌러서 꼬릿말도 10입니다. 제보는 0mm니까 설정 안 바꾸셔도 되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이 끝나면 기본 글꼴 설정하셔야 됩니다. 기본 글꼴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 설정합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기본 글꼴 바탕이고요.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자,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 양쪽 정렬에 줄간격이 160%인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각 페이지마다 문제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과 2를 입력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커서를 넘기는데 Alt, Shift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 구역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세 번째 페이지에 쪽번호를 삽입할 때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 불필요하게 쪽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문제번호 3과 4를 입력하고요. 다시 Alt, Shift, 엔터를 쳐서 다음 페이지로 구역을 나눕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페이지마다 문제번호 입력한 후에는 답안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Alt+S 누르거나 혹은 파일 탭에 저장하기 메뉴 클릭해서 답안 파일의 저장 경로는 내 문서 아래에 ITQ 폴더에 저장하는데요. 윈도우 7인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아래에, 문서 아래에, 그리고 ITQ 폴더 아래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입력하고요. 하이픈 입력하고,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답안을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 기능평가 1번 문제 스타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1 다음에 엔터 한번 친 후에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할 때는 영어 문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한번 엔터를 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된 문장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한 후에 스타일 작성할 겁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스타일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자, 새로운 스타일 만드는 거라 스타일 추가하기 단추 누르고요. 스타일 이름에는 조건대로 팩토리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문단 모양부터 이제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버튼 눌러서 자, 왼쪽 여백 15포인트입니다. 여백값 설정할 때 증감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값 부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자, 글자 모양 버튼 눌러서 자, 글자 모양을 변경할 때는 자, 언어가 다를 때는 글꼴만 다르고요. 자, 언어가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크기와 장평, 자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값을 변경을 할 때는 이 값부터 변경을 합니다. 자, 크기 10포인트인지 확인하고요. 장평 105%, 그리고 자간은 5%입니다.
자, 이제 글꼴 변경합니다. 언어가 한글일 때는 글꼴이 궁서고요. 그리고 언어가 영문일 때는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글자 모양 설정 끝났습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만 우리가 설정한 스타일 목록에 추가가 되었고요. 설정 단추 누르면 이제 입력한 문장에, 우리가 범위 잡은 문장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RTS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2번 표 작성합니다. 자, 문제 번호 이 뒤에 엔터 한번 쳐서요. 표 만드는 단축키는 Ctrl N키고요. 자,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줄수와 칸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수는 가로줄의 개수입니다. 현재 이 표 같은 경우에는 5줄이 되겠고요. 칸수는 세로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현재 칸수는 6이 되겠네요. 자, 줄수는 5고 칸수는 6 입력하고 자,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데요. 자, 표의 내용을 입력할 때 연도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값이다. 그러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만 입력하고요. 나머지 칸들은 한글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는 이렇게 두 칸만 내용을 입력했고요. 나머지 두 칸은 자동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후에 자동으로 채우는 단축키는 A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건을 보고 표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전체 글꼴 설정합니다. 도둠의 10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범위 잡은 후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문자만 범위 잡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다 잡은 후에 자, 문자 가운데 정렬 먼저 하고요. 그리고 숫자 부분만 다시 추가로 잡아서 오른쪽 정렬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범위 잡을 때는 합계란에 우리가 값을 입력하진 않았지만 자, 계산의 결과값 표시될 때 숫자이기 때문에 함께 잡아주도록 합니다. 오른쪽 정렬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3에 셀 배경색 지정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는 범위 잡은 후에 자, 셀 배경색을 지정하는 단축키는 C입니다. C를 눌러서 배경 탭에서 채우기 면색에서 정확하게 노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상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 조건 4는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값이 구해질 칸과 계산에 사용될 칸들 다 범위 잡은 후에 자, 자동으로 합계를 구하는 단축키 있습니다. Ctrl Shift S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블럭 계산식의 블럭 합계 메뉴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캡션 넣겠습니다. 캡션을 넣는 단축키는 Ctrl NC이고요. 혹은 자, 표의 테두리 클릭해서 표가 선택되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캡션 넣기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표 이름 지워버리고 출력 형태대로 캡션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캡션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캡션의 글자 모양 변경해 줘야 됩니다. 조건 1에서 자, 표와 캡션 모두 도둠의 1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자,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10포인트인지 확인합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캡션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우측 정렬 선택하고 자, 캡션 다시 표 위로 올릴 겁니다. 자, 표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표셀 속성 메뉴 눌러서 여백 캡션 탭에서 캡션의 위치 위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조건 5는 선 모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바깥쪽 외곽선 이중선 바꾸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 셀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는 L입니다. L 눌러서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바깥쪽 선택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 변경합니다. 테두리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고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자,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칸의 오른쪽 이중선 변경합니다. 테두리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 이중실선이고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오른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합계 마지막 칸에 대각선 그릴 겁니다. 요 한 칸 우리 대각선 그리기 위해서는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블럭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F5키 누르셔도 되고요. 자, 다시 테두리 단축키 L 눌러서 대각선 탭에서 대각선의 종류는 실선이고요. 대각선의 모양은 X자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있는 표의 편집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지금 그려놓은 표와 혹시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표의 크기를 아래로 한 2줄 정도만 늘려주겠습니다. 표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2번 정도만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음 차트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합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그릴 때는 먼저 차트에 포함할 표의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요.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역이 차트에 포함될 영역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후에 표 탭에 있는 차트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눌러도 되겠습니다. 차트가 표 위쪽에 그려지면 이 차트 표 아래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차트 클릭해서 차트 탭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처럼 지급 체크합니다.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되었고요. 조절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 변경합니다. 자, 이제 차트 편집해 나갈 건데요. 차트 더블 클릭해서 차트를 편집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실행합니다. 자, 차트 마법사 1단계에서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조건 2에 보면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고요.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차트 마법사 2단계에서는 범례와 항목 이름표가 서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줘야 되고요. 저희는 동일한 위치에 각 요소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목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X축의 제목은 없기 때문에 차트 제목과 Y축의 제목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나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부터는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할 때는 해당하는 요소를 더블 클릭하면 편합니다. 물론 차트 탭에 있는 여기 속성 그룹에서 해당하는 요소 선택하고 편집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빨리 편집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요소를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합니다. 자, 차트 제목부터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궁서고요. 자, 진하게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그리고 그림자 위치는 2포인트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의 제목 변경하겠습니다. Y축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궁서고요. 속성은 보통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아직 설정 누르지 마시고요. 출력 형태에서 보면 Y축의 제목 가로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제 Y축의 이름표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합니다.
글자 크기도 변경하고요. 네, 설정. 자, X축의 이름표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네, 공서고요. 보통이고 네, 10포인트. 자, 이번엔 범례입니다. 범례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은 궁서고 보통이고 10포인트고. 근데 출력 형태에 보면 범례에 테두리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있는 형태대로 차트 편집이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 간에 다른 점 없는지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특히 지시사항엔 없지만 눈금의 간격,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비교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는 출력 형태와 동일한 눈금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 끝났습니다. 다음 수식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3번 문제 수식 작성하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3 아래에 첫 번째 수식 문제번호 1 입력하고요. 자, 문제번호 입력할 때 수식 편집기 안에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수식 편집기 실행할 건데요. 입력 탭에 수식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 Ctrl N+M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식 작성하겠습니다. F 이꼴. 자, 루트 입력입니다. 근호 클릭해서 자, 루트 안에 분수네요. 그러면 분수 클릭하고 분자 부분 입력합니다. 자, 2 곱하기는 연산 논리 교환에 있습니다. 곱하기 5 클릭하고요. 자, 1.6 다시 곱하기 자, 10 입력하고 자, 마이너스 19는 위첨자입니다. 위첨자 눌러서 마이너스 19 입력하고요. 자, 탭키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야 분모로 이동합니다. 자, 분모 부분 입력합니다. 9.1 자, 곱하기 자, 10 마이너스 31은 위첨자죠. 위첨자 눌러서 마이너스 31. 자, 탭키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야 네, 루트 벗어납니다. 그래서 탭키 3번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퀄 눌러서 5.9 그리고 곱하기 자, 10 위첨자 5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식 입력이 끝났습니다. 넣기 단추 눌러서 수식 편집기 빠져나오고요. 혹시 출력 형태와 다르게 입력된 기호가 있다면 수식 부분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수식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오타가 있거나 혹은 출력 형태와 다른 기호를 입력하게 되면 네, 0점 처리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번호 2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수식 도구 눌러서 수식 편집기 실행합니다. 자, 사인 입력하고요. 그리고 2 그리고 세타는 그리스 소문자에 있습니다. 그리스 소문자 눌러서 네, 세타 찾아서 입력하고요. 자, 이퀄 자, 분수 입력합니다. 자, 분자에 2 탄젠트 입력하고요. 다시 세타는 그리스 소문자에서 자, 분모로 이동합니다. 탭키 눌러서 1 플러스 탄젠트 자, 위첨자 눌러서 2 입력하고요. 탭키 누르고 네, 다시 탄젠트는 그리스 소문자에서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식 문제도 작성이 끝났습니다. 넣기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수식 작업 끝났으니까 자, 그리기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4번 그리기 작업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 가장 먼저 그려야 될 도형은 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탭에 개체 도구에서 직사각형 클릭해서 네,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사각형의 속성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기본 탭에서 사각형의 크기 너비는 130이고요. 높이는 1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체크해야죠. 혹시 드래그해서 크기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크기 고정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채우기 탭에서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임의의 색 설정하는 거죠. 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쪽에 제목 상자 넣겠습니다. 자, 글씨가 들어가는 거니까 가로 글 상자 눌러서 그리도록 하죠.
그래서 드래그 한 후에 자, 커서 생기면 출력 형태대로 제목 입력합니다. 자, 제목 입력하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상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자, 기본 탭에서 글상자의 크기는 너비는 120이고요. 높이는 15입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면색 변경합니다. 채우기 탭에서 면색은 검정색이고요. 설정. 자, 이제 제목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서식도구 상자에서 자, 글꼴은 궁서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요. 가운데 설정까지 변경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글상자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제목 상자 아래에 반원 형태의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자, 사각형의 크기는 너비가 120이고요. 높이는 5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 형태로 변경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임의의 색으로 색상 채워주도록 합니다. 이제 사각형 위에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에 있고요. 윈도우 7인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하위에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자, 그림 파일은 로고 3.jpg입니다. 로고 3.jpg 덧키. 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로 바뀌면 자, 드래그를 하는데요. 자, 그림이 있는 위치에 그림을 삽입해야 될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죠. 그러면 그림은 기본적으로 도형 아래쪽에 숨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 탭에 배치 그룹에 자, 글 앞으로 속성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림 더블 클릭해서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자, 기본 탭에서 그림의 크기는 가로가 너비가 40이고요. 자, 높이 30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림 탭에서 그림 효과 회색조로 변경합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옆으로 글맵시 그리겠습니다. 자, 입력 탭의 목록 단추 눌러서 개체에 글맵시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자, 입력 탭에 글맵시 도구 눌러서 다시 글맵시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세요. 지우고요. 산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글맵시의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맵시 모양은 출력 형태대로 되려면 역갈매기형 수장 형태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글맵시 위에 그려졌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맵시 속성 변경하죠. 기본 탭에서 글맵시의 너비는 40이고요. 높이 30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야 되죠. 자, 글맵시도 그림처럼 도형 아래에 숨습니다. 그래서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채우기 탭에서 자, 글맵시의 글자 색깔은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맵시는 채우기 탭으로 면색으로 글자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면색이 파랑인지 확인하시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림 옆으로 적당하게 배치를 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1번에 해당하는 도형 3개 그리겠습니다. 자, 이 도형 3개 중에 가장 먼저 그려야 될 도형은 일자가 적힌 도형 아래에 위치한 반원 형태의 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탭에서 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더블 클릭해서 자, 기본 탭에서 크기 변경합니다. 너비는 17이고 높이는 5입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 형태입니다. 채우기 탭에서 자, 흰색이 아닌 임의의 색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1이 적힌 도형 그릴 겁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자, 사각형의 너비 13이고요. 높이도 13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사각형 모서리가 둥그렇습니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 설정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흰색인지 면색이 흰색인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요 사각형에 저희가 숫자 2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글상자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메뉴 클릭해야 됩니다. 혹은 도형 탭에서 글자 넣기 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커서가 생기면 숫자 1 입력하고요. 자, 숫자 1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변경합니다. 자, 이제 1번 도형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그리겠습니다.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 드래그한 후에 커서 생기면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개체 속성에서 글상자는 크기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의 종류부터 바꿉니다. 선 탭에서 선의 종류는 점선인데요. 그냥 점선이 아니고 좀 길쭉한 점선이라 파선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투명으로, 그래서 채우기는 색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안에 내용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할 건데요.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궁서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2번과 3번 도형들도 1번 도형과 같은 도형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개의 도형 선택해서 아래로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도형 탭에서 개체 선택 눌러도 되고요. 혹은 자, 선택하려고 하는 도형들 Shift 키 누르면서 클릭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개체 선택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개체 선택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큰 도형 바깥쪽에서 3개의 도형이 포함이 되도록 넓게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3개 도형이 다 선택되고 나면 아래쪽으로 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면 자, 도형 안에 있는 내용들 출력 형태대로 변경합니다. 내용 변경하고 나면 자, 2번과 3번 도형 아래쪽에 있는 반원 형태의 사각형 색상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도형 탭에서 채우기 도구 눌러서 적당한 색깔들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퍼링크 작성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 그림패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요.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의 제목에 책갈피를 설정하고 그곳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에 제목을 입력하고 제목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에 자, 이곳에 책갈피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탭에서 책갈피 도구 클릭하고요. 자, 책갈피의 이름은 산업이라고 설정합니다.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앞에 지금 산업이라는 책갈피가 이미 삽입이 됐고요. 자, 이곳에 자, 하이퍼링크 연결하겠습니다. 그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하면 연결 대상은 책갈피의 산업입니다. 넣기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그림에 마우스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고요. 자, 클릭했을 때 커서가 책갈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번 문제 그리기 작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Alt 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입력할 땐 입력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요. 자, 스타일이 바탕글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기본 글꼴인 바탕 글꼴인지, 그리고 크기가 10포인트이고 글자 색은 검정색이고 양쪽 정렬에 줄 간격 160%인지 확인한 후에 본문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본문을 입력하는 중에 한자를 입력해야 될 때는 한글로 먼저 입력을 하고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 목록 중에 입력해야 될 한자 선택하고요. 입력 형식에서 출력 형태와 같은 한자 형태를 선택합니다. 바꾸기 누르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들여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한글의 문자표를 이용합니다. Ctrl F10 단축키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문자표 클릭해서 한글 문자표 탭에서 문자 영역은 정각교 일반입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될 특수문자 선택하고 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제목에 똑같은 문자표 입력할 때는 입력 탭에 문자표의 위쪽 아이콘 클릭하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문자 다시 재입력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위에 있는 조건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편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릿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은 쪽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 머릿말 꼬릿말 메뉴 있고요. 단축키는 Ctrl N H입니다. 자, 만들기 눌러서 머릿말 편집 화면이 뜨면 출력 형태대로 머릿말을 입력합니다. 자, 머릿말을 입력한 후에는 범위 설정에서 조건대로 머릿말의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머릿말의 글꼴은 공서고요. 자, 크기는 10포인트이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입니다. 머릿말 편집이 끝나면 머릿말 꼬릿말 닫기 버튼 눌러서 본문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제목 편집하겠습니다. 제목 범위 설정에서 먼저 글자 속성부터 변경하죠.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진하게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 작업, 그리기 작업에서 책갈피는 이미 삽입을 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에 내가 책갈피를 삽입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탭에 가면 조판부 있습니다. 표시 숨기기 그룹에 조판부를 체크해서 조판부를 표시하면 이곳에 책갈피 삽입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조판부는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의 위쪽에 덧말 넣겠습니다. 자, 다시 블럭 잡아서 덧말 넣기는 입력 탭에 있어요. 입력 탭에 덧말 도구 클릭해서 덧말란에 출력 형태대로 입력합니다. 덧말 입력한 후에 덧말의 위치가 위인지 확인하고요.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 가장 처음 있는 산자 장식할 건데요. 간혹 이 장식하려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블럭을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첫 번째 문단에 아무데나 커서 넣고요. 서식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 모양을 보면 첫 글자가 두 줄에 걸쳐 있죠. 그래서 모양은 두 줄이고요. 자, 글꼴은 조건대로 궁소로 맞춰줍니다. 면색은 노랑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중간에 있는 최신 자동화 뒤에 각주 넣겠습니다. 각주는 주석의 일종입니다. 현재 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넣는 그런 형태의 주석을 각주라고 하지요. 그래서 각주 삽입하는 법 입력 탭이고요. 입력 탭에 각주 도구 클릭하면 페이지 하단에 각주 번호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번호가 아니죠. 번호 형태가 아니라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1, 2, 3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각주 번호 뒤에 출력 형태대로 각주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 각주의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나면 지시사항엔 없지만 반드시 각주의 글꼴도 기본 글꼴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각주 내용 다 블럭 잡아서요. 서식도구 상자에서 기본 글꼴인 바탕으로 변경하고요.
글자의 크기도 10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자, 각주 편집 끝내려면 현재 도구상자에 있는 닫기 버튼 눌러도 되고요. 자, 혹은 본문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각주 편집 종료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하면요. 자,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의 ITQ 아래 픽처 폴더에 그림 4.jpg입니다. 선택하고요. 마우스 포인터 십자 형태로 바뀌면 드래그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불필요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르겠습니다. 그림 탭에 자르기 도구 클릭해서 자,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자, 그림 잘라내고 난 후에는 자, 그림 더블 클릭해서요. 그림 속성 변경합니다. 크기부터 변경합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는 40이고요. 높이는 30입니다. 자, 반드시 크기 고정해야 실수로 그림 크기 변경되는 거 막을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왼쪽 2mm인데요. 여백 캡션 탭에서 조절합니다. 바깥 여백 2mm.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대로 그림 적당한 위치로 배치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이나 도형이나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려고 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의 폭이 조금 크죠. 그래서 그때는 자,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그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제목의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자, 중간 제목 범위 다 잡고요. 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 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는 빼고 글자 부분만 자, 글자 색깔과 음영색 지정합니다. 그러면 특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한 후에 자, 음영색 지정하는 거는 서식 도구 상자에 없습니다.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야 되죠. 단축키 Alt L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자 모양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자, 기본 탭에서 음영색 파랑으로 지정하고요. 자, 글자 색은 흰색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단 번호 넣을 겁니다. 번호가 삽입이 될 목록 다 잡고요. 자, 서식 탭에 가면 글머리 그룹에 문단 번호의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출력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번호 모양 선택합니다. 1수준은 반가로 1, 2, 3이고요. 2수준은 반가로 가나다니까 세 번째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모두가 다 1수준의 번호가 표시가 되고요. 자, 2수준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이렇게 범위 잡아서 자, 수준 그룹에서 한 수준 감소 단추 누릅니다. 자, 3번과 4번도 범위 잡아서 한 수준 감소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각 수준별로 문단의 모양 변경합니다. 자, 먼저 전체를 다 잡고 1수준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수준 2번 각각 잡아서 2수준 문단 모양 변경하면 됩니다. 자, 범위 잡고 먼저 1수준의 문단 모양 변경할게요. 자, 문단 모양 단축키 Alt T입니다. 혹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문단 모양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자, 1수준일 때 왼쪽 여백 20포인트입니다. 자, 줄 간격은 1수준이나 2수준이나 모두 동일하게 180%고요. 자, 이제 2수준 변경합니다. 가나 잡고 문단 모양의 단축키 Alt T 눌러서요. 자, 왼쪽 여백만 30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자, 나머지 아래쪽 2번의 가나도 잡아서 Alt T 눌러서 왼쪽 여백 30포인트 설정합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제목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중간 제목 블럭 잡아서 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 크기는 18포인트고요. 자, 특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부분 기울임이고 일부 글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호를 뺀 나머지 글자 부분 이렇게 범위 잡아서 기울임 속성 주겠습니다. 자, 전시회 위쪽만 강조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만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강조점은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글자 모양 단축키 Alt L이죠. 자, 강조점은 확장 탭에 있어요. 확장 탭에서 강조점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와 같은 동그라미 강조점 선택합니다. 자, 이제 표 그리겠습니다. 표는 출력 형태를 보고 먼저 줄수와 칸수를 세야 되겠죠. 줄수는 가로줄의 개수. 이 표는 줄수는 7줄이고요. 칸수는 세로줄이니까 3칸이 되겠습니다. 표를 만드는 단축키 Ctrl NT이고요. 혹은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줄수는 7줄이고 칸수는 3칸이죠. 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해 놓고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먼저 합쳐야 될 칸들을 합치고 내용을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열에 두 번째 칸부터 이렇게 4칸 합칠 겁니다. 합치는 단축키 M입니다. 영문 M이고요. 자, 혹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합치기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2칸도 합치겠습니다. 단축키 M 눌러서 합치고요.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열 너비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그리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할 때 출력 형태는 한 줄로 표시되는데 열 너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두 줄로 표시되는 경우라면 열 너비를 조절해서 반드시 출력 형태대로 한 줄로 표시가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나면 이제 조건대로 표 편집하겠습니다. 표 전체 글꼴부터 바꿔보죠. 범위 다 잡고요. 자, 표 전체 글꼴은 도둠입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도둠 선택하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자,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네, 이제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입니다. 첫 번째 줄만 그라데이션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범위 잡고 셀 배경색을 지정하는 단축키는 C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메뉴를 여러 번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조금 단축하시려면 반드시 단축키 C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블럭 잡아서 단축키 C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이 열리면 채우기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시작은 흰색, 그리고 끝색은 노랑입니다. 유형은 왼쪽 대각선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에는 없지만 테두리도 똑같은 형태대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선 없애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잡고요.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는 L이에요. 그래서 L 눌러서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의 종류는 선을 없앨 거니까 선 없음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없애주고요. 자, 블록 잡은 상태에서 맨 위와 맨 아래 이중선 변경하겠습니다. 테두리 종류는 이중 실선이고 맨 위와 맨 아래 설정합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아래쪽도 이중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만 범위 잡아서 테두리 L이고요. 자, 테두리 종류 이중 실선이고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이죠. 설정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 편집이 끝났고요. 표의 크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네,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표 아래쪽에 추가 내용과 기관명 마저 입력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기관명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기관명 이렇게 블럭을 잡은 후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하게고 오른쪽 정렬까지. 자, 그 다음에 장평 설정해야 되는데요. 장평은 서식 도구 상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 Alt L 눌러서 자, 기본 탭에서 장평 105%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 삽입하겠습니다. 쪽번호는 쪽 탭에 있습니다. 쪽 탭에 쪽번호 매기기 도구 클릭해서 자, 현재 출력 형태 쪽번호 오른쪽 아래에 있지요. 자, 번호 위치 설정하고요. 번호의 모양은 ABC입니다. 대문자 ABC 설정하고요.
번호 양 옆으로 줄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줄표 넣기 체크하고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니까 C라고 표시되는 게 맞지만 우리 출력 형태는 A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쪽탭에 세 번호로 시작 눌러서 시작 번호 1 설정하고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대로 페이지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저희 기출문제 1회 다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일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까지 작업을 마쳤으면 우선 답안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최종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얼른 수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답안 파일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기출문제 1회 함께 작업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2회 작업해 보겠습니다.